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떠안아야 될 정치적 부담, 지난 6월의 약속을 말하자면은 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재명의 리더십이 과연 이런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인데 지금 현재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것은 그냥 부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부결 좀 해달라. 이유인즉슨 검찰의 수사 자체가 너무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 이걸 용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결을 받아들였을 때에 이 검찰 독재의 어떤 행태들을 민주당 특히 야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본인이 이 문을 열어주면 이후에 이 뚝이 무너지는 거를 스스로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정치적 부담을 안고라도 내가 이 문을 지켜줘야만 이후에 야당 탄압에 대한 검찰의 수사라든지 어떤 검찰의 표적 수사들이 다른 의원들, 야당의 의원들한테 이루어졌을 때 그때마다 이 불체포 특권 부분에 있어서 면면이 다 내주족에 되다 보면 이 나라 자체에 대한 국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참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가 묘한 상황입니다. 네. 뭐 서 부대변인 말씀하는 도중에 실시간 댓글 중에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가결된다고 체포되는 게 아닌데 왜 부결하라고 강요하는 건지요. 김유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밝혀왔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볼 겨를조차도 없이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국 100개를 들고 부결을 읍소한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가결된다라고 해서 이게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판사 앞에 가서 이걸 소명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국민들 앞에서 말했던 나는 혐의가 없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하는 것과 달리 지금 혐의를 충분히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상황 판사 앞에 가서 이 소명을 하는 것들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구속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어떤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하헌기 부대변인. 검찰 독재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이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게 제일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6월달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게 뭐 비회기 회기를 나눠서 얘기한 게 아니라 체포동의안 넘어오면은 난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당당하게 실질 심사 받겠다. 그래서 정치 검찰의 부당함을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얘기랑 정면으로 뒤집어지는 얘기를 하시고 계셔서 표면적으로는 저는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웠어요. 어제 그 체포 동의안이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본인까지 나서서 막 그 부결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적절했을까? 그래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들이 있는데 저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글이 생각보다 단단하더라고요. 저도 뭐 글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글이 올라오기 직전까지 극한 단식을 하시다가 이제 병원에 가신 건데 저런 정도의 장문의 메시지가 올라왔을 때 국민들이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전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너무 정치적 흥분 상태에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이거를 바라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극한적인 공격을 하고 한쪽에서는 뭐 막아야 된다. 뭐 이게 완전 투사처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대 정당에서 원내 제1당에서 국민들 앞에 던졌던 약속조차도 너무 쉽게 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진호 당협위원장. 네, 뭐 저도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단식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뭐 판단을 이번에 이야기하신 거는 정말 잘못된 판단을 이제 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그 자기는 죄가 없다 증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게 가결돼서 그 판사 앞에 갔을 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아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정치가 지금 인지하고 이렇게 부결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 받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런 글이 올라와 있고요. 단식으로 정신도 없는 사람이 SNS 호소문이라 점점점 결국 단식의 목적은 방탄이구나. 이런 글입니다. 자, 말 바꾸는 야당 대표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사건 때마다 기소쇼를 하는 검찰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정치가 없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보니까 우리 오늘 그 민주당 패널이 극한 직업인 것 같다. 그런 그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도 가끔씩 코로나 극한 걸리고 싶었어요, 패널이에요. 진짜. 네. 그냥 이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를 보면 이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제 부결 인증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이제 부결표를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방송이나 SNS로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연락해 의사를 확인한 결과를 캡처해서 이제 해당 의원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긴 해요. 그리고 뭐 충분히 정당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부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의도. 그래서 이게 혹시 나중에 공천 살생부가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 동의안 표결에 사실상 압력을 가는 게 아니냐.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민수 대변인. 일단 그 민주당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결은 여기 뭐 어떻고 부결은 어떻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체포된 동의안에 대한 가부가 민주당의 분열과 뭐 반응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들이 지금 이 분열과 방탄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개딸 극성 지지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100만이 넘는 당원들 중에서 이 목소리가 과연 그 100만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냐. 거대 제1야당의 목소리가 개딸들의 목소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어제 다수가 이재명 대표의 SNS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던데요.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져야 된다. 그게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개딸에 너무 끌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살이 더 크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지층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죠. 방식도 뭐 여러 가지 참 부지런하시긴 한 것 같아요. 그걸 일일이 다 또 업데이트를 하시는데 분명 말씀하는 거는 살생부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따지고 보면 개개인의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선출된 대리인들이에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끔 두는 게 맞지. 물론 이제 우리는 강성 지지층이 우리는 이런 걸 원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정보는 될 수 있으나 이거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강압을 하고 또는 뭐 폭압까지 뭐 폭언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올바른 의사표현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딱 적당한 수준까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회의원들이요, 이 강성지층의 그런 행위에 있어서 흔들리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국회의원 정도 되시려면 산전수전 다 겪고요.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걸 가지고 뭐 이건 내가 부결이나 가결 부분에 있어서 부결을 안 던지면 나 이거 정치 세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은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결 가결을 던지는 데 있어서 좀 자율성에 맡겨놓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적당한 수준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좀 표출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지도부 자체에서 이런 좀 극성 지지층들에 대한 제재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 정도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휘둘리지 않을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이런 목소리들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지층의 목소리를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우리 당내에 이렇게 지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공천도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괜히 내가 이런 반대 목소리 내서 괜히 이런 데 명단이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명단 올라가는 것도 싫고 이런 마음이 분명히 그런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당 지도부 자체에서 좀 이런 것은 좀 과감히 잘라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건강한 정치 참여 문화는 사실 아니죠. 이거는 뭐 유권자 혹은 지지층이 이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별로 건강한 정치 참여 문화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사실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대 정치에서 공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냐면은 지난번에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할 때 보시면은 거기도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오히려 좀 많이 경도되어서 대통령이 한마디 딱 했다 그러면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막 돌려버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막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 속에서 토론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공포 정치처럼 이렇게 협박하고 이러면 저만 해도 이런 거 보면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사실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주의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양당 공이.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좀 제대로 필터링해서 대의를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뭐 색출해서 정치 생명 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뭐 정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이런다 치지만 정치인들이 이거 뭐 부추기고 올라타는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